뭐 하락하고 있으면 기업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확인을 하면 90% 이상은 별일이 없습니다. 네, 그럼 회사는 빠진 건 없는데요? 이래요. 뭐 거꾸로 크게 오르는 날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뉴스도 아닌데 사람들이 어떤 뉴스에 반응을 했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주가 변동만 하루에 급락을 합니다. 그거 말고 기업이 지금 어떤 경쟁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고 경영진은 지금 어떤 거에 우선순위를 두고 뭐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을 팟 알려드리는 시간 플러스 팟 시간입니다. 이 코스피에 부는 훈풍이 곧 코스닥 시장에도 불지 않을까 하면서 시장의 관심도 코스피에 이어 코스닥 시장에도 관심이 옮길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저희 플러스 ETF에서도 이 플러스 코스닥 150 액티브 ETF를 출시했었는데요. 그런데 코스닥 시장 이 현실은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최근 들어 이 정부가 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 강력한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예고한 만큼 또 앞으로 달라질 모습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이 담당 매니저인 은기환 책임 운영령님을 모시고 이 상품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앞으로 코스닥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은기환 매니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런 자리에서 저희 코스닥 상품 출시를 하면서 또 여러 군데 세미나를 다녔을 때 그때 뵙고 오늘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요. 아니 근데 이 코스피 시장이 이 정도로 오게 된 첫 번째 배경 중에 하나가 정부의 이제 적극적인 정책적인 지원도 그렇고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투자자들도 기대를 했던 게 이 코스닥 시장 또한 이 정부의 정책이 나오면서 그래서 이 코스닥 시장도 다시 훈풍이 불지 않을까. 그러면서 최근에는 코스닥 시장이 1000포인트를 넘어서기도 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빠지기는 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을 그래도 마냥 긍정적으로 보시지는 않는 거예요? 잘 될 수 있죠. 코스닥 시장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조건 코스닥은 무조건 주구장 빠질 것이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조건들이 부합하고 잘 되면 당연히 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축구 했는데 축구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당연히 무조건 빠진다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정도가 됐을 때 오를 수 있는지는 알고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질문하신 거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말씀하신 건데 사람들의 기대가 정부 정책으로 코스피가 올랐으니 또 정부 정책이 나오면 코스닥도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가 있습니다. 저도 이 출시를 할 때 사람들에게 이거를 바로잡으려고 많은 애를 썼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워낙 그때 기대와 꿈이 근데 따져보면 일단 정부가 코스피가 오를 수 있게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은 꼭 코스피만 해당한 것도 아니고 코스피, 코스닥 내지는 한국 이 전체적인 이 기업 구조, 기업 지배 구조나 또 기업 문화나 이런 거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에 대한 제도 개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항상 들었던 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왜 나왔냐면 한국 기업들이 이익이 나쁘지 않고 기업 체질이 나쁘지 않은데 체질 대비 똑같은 체질인데 어떤 요인들로 싸게 거래되고 있으니 그거를 해소하면 정상 가격은 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정부가 상법 개정, 이제 이사충실 의무 확대하는 이거는 코스닥 기업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해서 주주 환원이 더 강화되고 있는 흐름. 최근에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코스피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불린 만큼 적정 가치 대비 많이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었던 것이 정부 정책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코스닥만 놓고 보면 단 한 번도 코스닥 시장의 기업들은 적정 가치 대비 싸게 거래되고 있다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코스피 기업들은 대부분이 이익은 잘 벌고 자산 가치도 있고 한데 주가가 싼 상황이 올라가냐 마냐의 문제였다면 코스닥 기업은 이미 기업에 버는 체질이나 어떤 전망에 대비 충분히 가치를 잘 받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정책만으로 올라가기는 어렵고 이 이익이 잘 올라올 수 있느냐 기업이 진짜 이익이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것은 정부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조금은 것이고요. 다르게 봐야 된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코스피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고 반도체 중심으로 많이 주가가 상승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엔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럼요. 예,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은 그렇죠. 정부가 뭐 무슨 아무리 투자금을 쏟아 부어도 그렇죠. 다시 하락하는 거고요. 결국 가치의 수렴을 하게 되어 네. 있습니다. 펀드를 처음에 이게 하면서 네. 그래도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소개드린 게 있었거든요. 네. 그걸 하나하나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에 아예 벤치마크에서 빠져 있었던 것이 들어간다. 이거 긍정적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전체 코스닥 시가총액에서 한 뭐 5, 6% 정도의 임팩트? 좋긴 하나 뭐 그것이 전부는 아닐 수 있죠. 기본적인 세팅을 네. 해주는 이거 중요한 이유가 네. 코스닥에서 네이버, 네. 카카오, 네. 키움증권 네. 뭐 몇몇 기업들이 코스닥에 있다 코스피로 가고 거기서 쭉 올라갔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네. 코스닥에 계속 남아 있으면 기관 투자자들의 그 벤치마크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네. 그러면 기업의 뭐 IR의 관점에서 적정한 비중의 기관 투자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갔던 건데 그것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하면 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계속 코스닥에 있었을 것이고 그럼 기업들이 쭉 올라갔을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계산해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지금보다 높았을 거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네이버, 카카오가 좋은 기업이 네. 코스닥을 떠나버렸다라는 거고 이것은 장래에도 요새 뭐 알테오젠 같은 기업이 떠나네 마네 하다가 네. 최근에는 남는 쪽으로 한 것 같은데 만약 알테오젠도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잖아요. 코스닥 떠나버려. 그럼 코스닥 지수에는 부정적이겠죠. 그쵸. 코스닥이 열 떠나지 않고 남는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네. 좋은 기업이 있어야 하고 기업이 떠나지 않게 정부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강조해서 코스닥 정책 중에 중요한 게를 네. 강조하는 게 바로 그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는 겁니다. 한국 거래소를. 그래서 코스닥이 거래소의 하부 리그 느낌이었다면 그렇죠. 지금은 느낌이 있죠. 법 개정을 통해서 독립된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마치 나스닥처럼 나스닥은 시장이 좋으니까 좋은 기업이 이번에 스페이스X가 나스닥으로 갔어요. 엔비디아도 나스닥에 그죠? 있어서 수많은 우리가 잘 알만한 많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이 나스닥에 있습니다. 한국도 만약에 나스닥처럼 된다고 하면 실력 있는 스타트업, 경쟁력 있는, 잠재력 있는 유망한 그쵸. 기업들이 코스닥에 들어와서 네. 이렇게 지수를 성장하는 전체적으로 모습. 같이 네. 성장하는 모습 그 모습이 나올 때 코스닥이 음. 코스피나 나스닥이나 시장처럼 좋아질 좋아질 거라고 좋아질 봅니다. 거다. 그거를 잘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은기한 매니저님이 회사 매니저 중에서도 말씀을 잘하시는 아 그래요? 분인데 네. 첫 질문에도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깊게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코스닥 지수가 연초 대비 좀 여전히 마이너스이기는 한데 플러스 코스닥 150 액티브 ETF의 경우에는 기사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러한 차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예. 3개월 정도 이제 된 것 같고 맞아요. 제 성과를 종종 보면 코스닥 150이 비교 지수고 기초 지수고 네. 그걸 바탕으로 이제 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 목표는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로만 선택을 하기 때문에 네. 삼성자, SK하이닉스에는 뭐 투자할 계획은 없고요. 네. 또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데 해왔던 겁니다. 액티브 주식 운용 팀이 투자 철학을 고객들한테 설명할 때 네. 뭐 우수한 경영진이 있고 네. 비즈니스 모델을 잘 갖추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이익 성장을 하고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확보된 그런데 가격도 네. 밸류에이션이 설명 가능한 수준에 있는 기업들을 사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 염두에 두고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 3개월 정도 했더니 이 정도 차이가 났다 봐주시면 되고 앞으로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거냐 들으실 수도 있는데 이걸 꾸준히 실천하는 건 스스로 느끼는 거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가 변동이나 여러 가지 막 뉴스나 것을 나오다 보니까 가장 이 중요한 점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시장 변동의 유혹에 흔들리거나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 네. 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네. 그걸 강조드리고 싶은 것 중 최근에 주가 변동이 심하다 보니 오늘도 많이 맞아요. 하락하고 있는 종목도 많고 그런데 그거에 연연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락하고 있으면 기업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네. 확인을 하면 90% 이상은 별 일이 없습니다. 네. 그럼 회사는 빠진 말은 없는데요? 이래요. 뭐 거꾸로 크게 오르는 날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뉴스도 네, 아닌데 사람들이 어떤 뉴스에 반응을 했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주가 변동만 하루에 등락을 합니다. 그거 말고 기업이 지금 어떤 경쟁 상황에 있는지 네.
그리고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고 경영진은 지금 어떤 거에 우선순위를 두고 뭐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차츰차츰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네, 그래서 타 상품들은 코스닥 액티브인데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150이 들어가서 네네. 이게 비교 지수가 코스닥 150을 따라가느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뭐가 다른 건가요? 플러스 코스닥 150 액티브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액티브라는 이름이 제일 중요하고요. 액티브가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플러스는 저희 회사가 운영한다는 그쵸. 의미니까 플러스랑 액티브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코스닥 150이 중요합니다. 네. 액티브가 중요한 이유는 액티브 ETF는 액티브가 이름이 들어있지 않은 일반적인 ETF와는 다르게 매니저 또는 그 운영하는 회사, 팀이 곧 지수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은 딱 정해진 지수가 있죠. 그리고 지수 방법론이 이게 딱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수는 어떤 방식으로 리밸런싱을 하고 어떤 종목을 선정하는지가 공개가 되어 있고 지금 보는 그 지수가 ETF 구성 항목과 이제 일치가 되어 있겠지만 네. 또 6개월 뒤나 1년 뒤면은 그 방법론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투자들이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지수와 지수 방법론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면 네. 액티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편의상 투자자가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불과하고 실제 포트폴리오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매니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극단적으로 말하면. 네.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투자할지가 예측이 안 되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 액티브 ETF는 코스닥을 중심으로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느 정도 그 가이드라인 정도라고 그죠. 보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실제로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네. 가장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현재는 어떤 종목들이 들어있고 앞으로는 어떤 컨셉으로 가지고 가실지에 대해서 네. 한번 말씀해 맞습니다. 주시죠. 네, 근데 종목은 공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네. 아마 상위 비중 몇 개 종목들을 말씀드려보면 네. 먼저 WCP, 네, 이 배터리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고요. 네. 아마 처음 상장할 때도 비중이 적지 않았고 지금도 비슷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배터리의 뭐 4대 소재라고 불리우는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기업이 분리막을 싸고 제일 잘 만든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분리막 가격이 계속 하락해 왔거든요. 네. 공급도 많고 이러면서 특히 중국에서 규모의 경제도 잃고 하면서 원가가 많이 빠지니까 네. 가격이 많이 빠졌는데 그 과정에서 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많은 회사들이 퇴출되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원래 기술이 좋았고 또 심지어 최근에 더 좋은 신규 공법들을 도입하고 뭐 이런 준비 등을 통해서 네. 기술이 더 나은 수준에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중국의 배터리 공급망에 너무 의존이 심하니까 미국이나 뭐 유럽 등지에서 중국산은 좀 덜 쓰겠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 중국이 아닌 분리막 회사가 별로 없어서 이 회사가 점점점 그걸 바탕으로 고객 베이스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 회사에 갖고 있는 전체 공장의 캐파라고 하죠. 네. 가 가동이 올라가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몇 년 안에 한 1,000억 정도는 벌 수 있는 네. 그러한 그 체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굉장히 그에 비하면 싸기 때문에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그럼 과연 고객이 다 들어오고 네. 가동률이 올라갈 수 있는지 네, 이거를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WCP라는 한 종목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또 다른 거 준비 종목 많이 정도 해놨어요? 더, 말씀을 해주시죠. 시어스라는 회사는 이거는 헬스케어 볼 수 있는데 이 회사는 환자 모니터링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입원을 하게 되면 간호사들이 주기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뭐 산소 포화도나 그 주요 지표들을 다 측정을 하는데 그걸 정밀하게 측정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게 병원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네. 근데 그거의 신뢰도나 정확도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을 만들어가면서 침투를 해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국내 대형 병원에 뭐 며칠 전에도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빠르게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고 더 좋은 포인트는 이 회사의 기술력이 네. 해외 어떤 기업들보다도 더 낫다라고 지금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가깝진 않죠. 네, 네, 네. UAE나 그 사우디 같은 이런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 큰 시장에 나갈 수 있는 포텐이 굉장히 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성장 전망을 기초로 이 회사의 현재 주가를 계산해 보면 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전쟁을 하다 보니 UAE나 사우디 이 지역에 이 회사가 진행하려고 했던 프로젝트 등등등을 쉬었었어요. 네, 진행이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쟁도 끝나고 해서 네.
새롭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 네. 그래서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매니저님이 말씀해 주신 종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품이 액티브잖아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 종목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앞으로 향후에도 이게 계속 갈지 아니면은 바뀔지에 대해서는 바뀔 수 있는 만큼 항상 투자하시기 전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지금의 시장이 가는 거는 반도체 중심이잖아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은 없는 건가요? 네. 아닙니다. 그것도 많이 있겠죠? 있습니다. 네, 뭐 네. 코미코, PSK 홀딩스 뭐 많이 있어요. 네, 반도체는 두루두루 많고 예, 현재 저희 포트의 비중은 좀 종목별로 말고 큰 비중이 어떤 네. 쪽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걸 설명을 해주세요. 반도체 또는 뭐 기판 등등 해서 이쪽이 한 40%가 넘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또는 에너지 네. 이쪽이 한 30%. 네. 예.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가 한 10% 초중반 이렇게. 이 비중은 계속 가지고 가실 건가요? 아니면은 이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액티브 상품이기 때문에. 예. 네. 뭐 바뀔 수는 있는데 큰 뭐 틀에서는- 하루하루가 막 급격히 막 40%가 10% 됐다 이런 식으로는 아니고 저희가 점진적으로의 미세 조정이 거의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방향 자체는 반도체 비중이 지금도 많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지금보다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그쵸. 관련도가 네. 높은 기업들이 네.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해부터 네. 내년, 내후년 앞으로 꾸준히 큰 규모의 투자를 할 것이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는 코스닥 안에서도 또 반도체가 반도체 관련? 제일 좋다. 알겠습니다. 저희 상품에 있어서 저희 매니저님이 선별하는 기준도 뭐 기업의 이제 성장 모멘텀이나 실적 개선 기대 종목을 좀 중심으로 엄선했다는 점을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코스닥도 정책적 드라이브를 수혜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코스피가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서 상승을 한 만큼 코스닥 시장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하는 시선이 많은데 아까 말씀으로는 나스닥처럼 우수한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남아 있다면 코스닥 시장도 잘 될 텐데 우리 코스닥도 역전의 용사가 될 만한 반등의 근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정리를 해보면 대표적으로 뭐 엔비디아, 뭐 테슬라 네. 기업들이 네. 코스닥에 들어와야 됩니다. 잘 들어올 수 있게 정부가 서포트를 하고 있는 게 국민성장 펀드가 있고 네. 그리고 상장을 좋은 기업들을 빠르게 똑같은 기업이 1조에서 상장을 하는가 네. 10조에 상장하는가 따져보면 1조에 상장하는 게 지수에는 더 도움이 되겠죠. 좀 더 초기 단계에서 상장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왔을 때 그 기업이 잘 커지는지는 정부가 서포트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돈을 잘 벌고 해서 한 1000조 기업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코스닥 시총이 600조인데 1000조 기업이 들어오면 1600조가 되니까 대략 3배가 올라가고 그럼 코스닥 3000이 가능하겠죠. 1000조의 시가총액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현재의 그쵸. 코스닥 그 구성 종목들만으로는 그 기업도 하나 따져보면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성장하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계산해보면 이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ROE가 10%가 나오고 네. 꾸준히 이걸 반복해서 한다라고 하면 10년 정도 걸리면 올라가요. 그거를 기대하는 거 아니니까 돈을 잘 버는 기업들. 제가 보기엔 그 정도가 되려면 AI와 관련된 큰 반도체 그런 기업이어야 기업들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도 네. 뭐 제2의 엔비디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던 게 기업들이 코스닥 들어오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네. 최근에 코스닥 승강제 얘기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1부 리그, 2부 리그 뭐 얘기를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나올지는 뭐 지켜보고는 있습니다만 네. 과거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 네. 그리고 일본에서도 유사하게 뭐 프라임 지수 뭐 이게 있어요. 네. ROE를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ROE가 주주한테 설명하는 제일 좋은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자본을 얼마 넣었는데 거기서 돈이 얼마 버는지 이게 ROE거든요. 코스닥은 평균 ROE가 굉장히 낮아요. 코스피는 이미 저세상으로 그렇죠. 가고 코스피 ROE는 전 세계 1등입니다. 그걸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은 예, 아주 코스닥은 그 안에서도 네. 평균적으로 ROE가 낮은 거지 ROE가 높은 애들을 솎아낼 수는 있잖아요. 솎아서 100개 미만으로 뽑아서 1부 리그 만든다. 그러면 그 1부 리그의 기준에서는 나머지 애들보다는
당연히 성과가 좋을 겁니다. 그 코스닥 프리미엄은 ROE가 높기 때문에 그 ROE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걸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거가 나오면 거기에 집중하는 게 더 저희도 해야 될 일이고 투자자 여러분들도 네. 그 지수를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적 지원 중에 하나인 그 승강형 세그먼트도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게 말씀 주시기도 했는데 이 국민성장펀드 관련해서도 상당히 시장에 훈풍이 돌 거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실제로 일본도 비슷한 정책 시행한 이후에 토피스가 PBR이 꾸준히 올라간 전례도 있긴 한데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시장에 훈풍이 불어올 것으로 국민성장펀드에 계속 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그거고 네. 그게 뭐 코스닥 지수가 오른 것과 뭐 뚜렷한 그거는 없습니다. 네, 그거는 큰 상관은 없고 중요한 이유는 국민성장펀드를 하는 이유는 네. 우수한 기술과 네. 실력 있는 팀이 있을 수 있는데 돈이 안 들어가면 망할 수 있거든요. 네. 그거를 망하지 않고 돈 걱정을 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뭐 취지로 뭐죠. 좀 이해를 굳이 적절한 비율일지 모르겠지만 애가 대학교 가려고 입시 공부를 하는데 애가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가 공부를 하겠다면 내가 지원을 해줄게 그런 거거든요. 지원을 해준다고 다 좋은 대학교 가고 다 그쵸, 공부를 그런 건 잘하냐? 아니니까. 그건 아니죠. 본인이 해야죠. 그런 겁니다. 뭐 네. 알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반대로 수급 관련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수급은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 코스닥 시장으로의 좀 새로 살 사람 어쨌든 간에 이제 네. 거의 100%였었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 비중이 그 정도로 컸었는데 지금 뭐 현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빠지고 있고 뭐 그 자리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이나 뭐 기관이 채운다든지 네. 어찌됐든 간에 뭐 코스피에서는 뭐 그렇게 수급이 그런 식으로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코스닥 시장은 좀 수급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수급은 참 뭐 저도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아까 그 1차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네. 벤치마크 변경하는 거 그게 일단 수급 관점에서는 뭐 1차적인 거고 그 외에는 그 기금운용평가 기준에서 이제 코스닥 150 지수 반영되는 거는 그게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평가할 때 네. 기금 뭐 연기금에서 지금까지는 주식에 한국 주식에 투자한다고 하면 코스피에 투자한다고 되어 있지 그렇죠. 한국 주식을 대표하는 거라고 말하기 약간 애매할 정도로 그러니까 코스닥이 사실상 거의 존재의 의미를 좀 찾기 힘들 정도로 뭐 이런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비중에 좀 준할 정도의 벤치마크 비중을 넣을 수는 있게 되는 거죠. 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엔 코스닥 시장이 잘 되기 위해서는 돈을 잘 벌어야 되는데 뭐 매니저님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엔 뭐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서 그 개별 기업들이 결국엔 잘 해야 시장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코스닥 기업들의 좀 실적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건 너무 다르기 그쵸, 때문에 너무 하나하나 말씀이 레벨 다 다르긴 없지만 하지만. 그래도 지금 알려진 컨센서스 기준에서는 네. 코스닥 기업도 실적이 뭐 줄어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가 너무 커지고 주가가 싸서 그렇지 네. 그냥 코스닥만 따져 놓고 보았을 때 네. 뭐 이 기업들도 평균적으로 뭐 이익이 네. 잘 늘 거라고 보고 저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고 이익이 잘 커지는 좋은 기업들을 최대한 많이 사는 걸 열심히 잘 하면 지금 최근에 특히 하락이 심한데 네. 지금 정도에서는 그래도 그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그래도 코스닥에서 하반기에 조금 어느 섹터를 눈여겨봐야 되는지 매니저님이 포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큰 비중을 채워질 섹터로 그렇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미 답을 한 셈이죠. 맞아요. 네. 앞에 답변에서 네. 이미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하반기 좀 어떻게 그러니까 어느 섹터? 저는 아마 이 질문을 연초에 저한테 하셨어도 작년에 했어도 1년 뒤에도 저는 거의 안 바뀌고 갔어요. 무조건 줄곧 원탑 거의 원픽. 그냥 네. 인공지능, 그다음 기후위기 대응, 네. 에너지 전환 거의 이 방향에 부합한 주식들이 계속 성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워낙 큰 흐름이고 뭐 이거는 세상이 뭐 전쟁이 나든 만세를 하든 금리가 오르든 과 무관하게 진리다라고까지 진리까지는 아니지만 지금의 경향상 지금의 인류의 문명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문명에 가는 방향 네.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네. 뭐 그래서 AI
최대한 관련이 있는 기업을 사는 게 중요하고 네. 코스닥에 한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거의 AI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네. 미국의 그 AI 인프라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죠. 네. 코스닥은 그 인프라를 공급하는 기업의 또 그쵸. 그 다음 후방에서 하는 지원- 공급망 그쵸. 회사들이 많아요. 네. 반도체든 에너지든. 네. 오늘 제가 소개를 아까 잠깐 종목에서 많이 못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네. 비나텍이나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네. ESS를 만들거나 연료전지를 만드는 그 기업에 네.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많고요. 이제 대부분 코스닥에서 그래도 성과가 좋거나 앞으로도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건 대부분 이렇습니다. 삼성자 하이닉스에 공급한다거나 요새는 인텔에도 공급한다거나 네. 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블룸에너지, ESS, 배터리 네. 이런 곳들에 공급하는 많은 또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지금도 좋고 그냥 앞으로도 이제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계속 그런 기업들을 잘 찾아서 계속 또 가격 변동 보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뭐 매니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뭐 AI 관련된 이런 거를 또 유망하게 보시는 만큼 저희 플러스 코스닥 150 ETF의 앞으로의 포트 비중이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뭐 조그마한 이제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시장 전문가들도 이야기하는 게 미래 인류 문명에 있어서 결국에는 AI가 가장 주목을 받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을 한 만큼 저희 플러스 코스닥 150 ETF의 방향도 그쪽으로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ETF를 들고 계신 분들 아니면 또 새롭게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최근에 제가 요새는 하도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이 다르게 가다 보니까 요새 막 나오는 짤들 보면은 뭐 무슨 코스닥에 뭐 무가치함과 뭐 싸우고 있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예. 있고 뭐 코스피 2만 달성이 더 빠를까 코스닥 1500 달성이 더 빠를까 이렇게 설문을 하는 걸 볼 정도로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불신이 많은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아무튼 간에 지금 정책적 지원 속에 코스닥 시장을 진입을 고민하신 분들께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코스닥은 항상 꿈과 희망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거를 기대하는 마음이 사실 코스닥에 투영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항상 그런 마인드로 그런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기업들을 굉장히 네.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도 분명히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인데 다만 무조건 막 코스닥 시장이 네. 두세 배 오른다. 네. 그거는 근거가 없죠. 그래서 어쨌거나 기대는 하되 막연한 그런 건 조금 내려놔야 된다. 이제 이런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네. 매니저님 특별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좋네요. 오히려 네네.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네. 것보다 이렇게 또 그리고 화끈하게 액티브라고 해도 막 네.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네, 적당히. 적당히.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코스닥 액티브 상품의 경우에는 내 지금 자금 상황에 맞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내 자금 상황에 맞게 적정 비중에 투자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의 나스닥을 꿈꾸면서 이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코스닥이 출범한 지 올해로 벌써 30년이나 되었습니다. 결국 코스닥 시장 성공의 핵심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또 그것을 주가 상승이라는 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이 이어져야 한다는 점, 그런 점에서 정책적인 드라이브 수혜가 기대가 되는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코스닥 시장이 부진하긴 하지만 앞으로 그래도 꾸준히 관심 있게 지켜보면은 저희 플러스 ETF도 계속해서 이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투자 인사이트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은기환 매니저님 네. 오늘 너무 화끈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을 팝팝 알려드리는 시간 플러스 팟 시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